안녕하세요. ABO 심수연입니다. 전국에 계신 한국 아메이 ABO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메이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자서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제가 제 책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메모가 많이 돼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좀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대여섯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대여섯 번 정도 정독을 한 것 같은데, 처음 제가 이 책을 읽을 땐 아메이 회사의 철학이 남다르구나. 그리고 인간과 지구에 대한 책임감의 깊이가 정말 남다르고 진실되고 진지하고 깊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생각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 후에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이 책을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문득 리치 회장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겠구나 하는 리치 회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약간 뜨거운 감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 기업가로서의 소명의식,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인생을 건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결국 이분은 이 책을 실천서로 쓰신 거구나. 리치 회장님이 그분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신 것처럼 이 책을 읽는 우리 아메이 ABO들도 생각이 바뀌고 또 변화되고 우리의 어떤 꿈이 커지고 신념이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역시 행동으로 옮겨서 각자의 꿈을 모두 함께 이루어 보라는 그런 실천적 제안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요,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치 회장님이 아메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메이 회사가 설립된 1959년 그 당시는요, 아직도 미국에는 흑백 차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성공을 꿈꾸는 누구나 성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메이의 기업 이념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제창자였던 애덤 스미스의 생각처럼 자유경쟁 시장에서 인간의 사리사욕은, 욕심은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의 전제 하에서 세워진 그 자본주의, 바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맞닥뜨리게 된 한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새로운 프레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한 아메이 수익구조입니다. 정말 위대한 수익구조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의 서문에서 리치 회장님은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쿤을 언급합니다. 어쩌면 기존의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새술은 동정심이라는 새로운 술 부대에 담겠다는 선한 기업가의 의지가 이런 인문학 철학책을 탐독하시면서
더욱 용기가 커지고요.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너무나 단순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행복은 천연의 자연의 그 천연 자원과 도구를 활용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얻어진다는 그 단순한 법칙 말입니다. 리치 회장님은 바로 이 단순한 법칙에 모든 요소마다 동정심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공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다 이 부분에 있는데 정말 리치 회장님은 착한 천재가 아닐까, 이분은 정말 착한 기업가, 착한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멋진 새로운 자본주의를 사업으로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놀려대는 그런 소리들에도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연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또 자연을 훼손하며 벌어들이는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적자라는 겁니다. 당장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당장 비용이 더 들어가고 당장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시 된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기업가의 의지였던 거죠. 신념이었던 거죠. 그 고집이, 그 이념이 오늘날 전 세계 100여국에 수백만 명의 아메이 ABO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최상품의 생필품과 재정적 자유, 보다 나은 삶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의 오너들이나 CEO, 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리더들이 자서전을 쓰는데요. 그 자서전을 보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쓰잖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자동차 산업의 전설인 아이아 코카는 포드사와 크라이슬러사에 대해서 썼고요. 또 1991년 걸프전의 영웅이었던 노먼 슈워츠코프는 이라크 전쟁 당시에 사막의 폭풍 작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리치 회장님은 이 책에서 주로 이런 주제를 쓰십니다. 아메이사와 전 세계에 있는 ABO들은 나의 사랑의 흔적이다. 이런 사랑의 고백 같은 말씀들, 또 아메이사와 함께한 진실한 만남들과 수많은 경험들로 이 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정말 이 자서전에서 리치 회장님의 아메이에 대한 그 사랑이 깊이 전해지는 거죠.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은 답을 주는 학문이고 인문학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하죠.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평범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비즈니스 인문학 책이자 그 안에 답까지 제시해주는 비즈니스 과학책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목표라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현재 토론토 대학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의 죄라는 단어의 어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랍니다. 곧 목표가 없는 삶이라는 건 관역을 벗어난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메이 사업은 우리 1인 기업가들에게 바로 목표 있는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정말 위대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도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인 기업, 자유기업인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당연하죠. 서로 도울 수 있고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수익 배분 시스템이 굳건하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린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1편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2편, 3편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